어른이 된 자녀와 부모님, 또 시부모님과의 대화, 이게 왜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마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 한쪽이 괜히 무거워지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고통스러운 소통의 간극을 뛰어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단절이 아닌 연결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누군가에게는 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더 이상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요즘 이런 현상을 조용한 손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너무 지친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못 참겠다 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말 조용하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실 마음의 문은 이미 서서히 닫히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가족의 해체라는 게 무슨 큰 사건 하나로 쾅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 주는 말들이 계속 쌓이고 또 쌓여서 아주 서서히 관계를 갉아먹는, 뭐랄까, 소리 없는 비극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그 핵심 원인이 뭐냐? 바로 이 5가지 유형의 대화 방식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듣는 순간, 이거 완전 우리 집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자녀 세대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언어적 죄악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비교와 평가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누가 더 낫네, 못 낫네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랑 저울질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정말 흔한 말이죠. 그냥 안부 묻는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상대방의 노력이나 현재 상황을 싹 무시하는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숨어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얼마나 깊게 베어내는지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두 번째 죄악은 경계 침범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근데 이걸 야, 가족끼리 뭘 그러냐는 말 한마디로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 정말 악의 없이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부부의 가장 민감하고 사적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침해고요. 때로는 이게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바로 라떼화법.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과거 고생담을 무슨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자녀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빠져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나 때는 기저귀 손으로 다 빨아치웠다는 식의 말. 이게 대표적인 라떼 화법입니다. 요즘 육아가 얼마나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많은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는 나약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녀들은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부모님의 불안감을 자녀한테 그대로 던져버리는 행동입니다. 물론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하시겠지만 그 결과는 자녀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더 키울 뿐이에요. 이건 격려가 아니죠. 자녀의 양육 방식을 대놓고 공격하고 심지어 아이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파괴적인 예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방식인데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어른이 된 자녀의 행동과 마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한테 얼마나 무거운 심리적인 빚을 지우는지 아시나요? 이런 말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독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만나게 만드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관점을 바꿔볼게요. 무작정 부모님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게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가 숨어 있어요.
먼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감정을 조절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걸 담당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한번 꽂힌 생각은 바꾸기 어려워지고 감정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족생활 주기라는 이론에 따르면요, 시니어 세대는 이제 다 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완전히 떠나보내야 하는 과업을 마주하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삶에서 내 역할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허함과 나 버려지는 거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잔소리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어쩌면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서툰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이해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소통을 시작하는 법. 그건 바로 라떼를 버리고 에스프레소처럼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우유가 잔뜩 섞여서 길고 희석된 라떼처럼 장황하고 자기중심적인 말이 아니라요. 핵심만 짧고 강하게 딱 추출한 에스프레소처럼 존중을 담아서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방식. 이게 바로 새로운 소통의 열쇠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실용적일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 예시들이거든요. 명절, 육아, 부탁처럼 가장 갈등이 잦은 상황에서 어떻게 에스프레소처럼 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시가 아니라 제안, 비난이 아니라 인정, 그리고 죄책감을 주지 않는 수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모든 시니어 세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하던 익숙한 방식으로 자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렵더라도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요, 누군가는 자기 할 말만 하는 꼰대가 되고 누군가는 지혜를 나누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놀랍게도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그건 당신 말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